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많은 소식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그 소식 전에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한번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네, 바이낸스 코인이 한 10%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이렇게 뭐 하락한 모습인데, 하락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러죠. 그냥 횡보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출범을 했는데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적 문제나 체인이 갈라진 흔적도 없이 포크가 성공적으로 풀렸지만 이더리움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하드포크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약간 좀 재밌는데요. 네, 하드포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가격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일이 잘 안 풀렸다면 아주 다른 이야기였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시장은 뉴스에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추세가 보인다면, 예를 들어 최근 XRP가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되었고, 비록 그것이 가격을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매우 미미했었죠. 네, 코인베이스 오르고 한 8%, 9% 정도 올랐는데, 예전 코인베이스에 이제 상장한 그 상장, 소위 말해 상장발이라고 하죠. 그 상장발이 많이 먹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코인이나 JP 모건의 JPM 코인 출시와 같은 다른 최근 뉴스들도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1, 2년 전만 해도 끌어올릴 만한 가격이 상승할 만한 그런 소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더리움으로 돌아가서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좋은 징조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블록 부상이 줄어들면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것이 처음 몇 시간 안에 가격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승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한 가지는 트위터입니다. 때때로 비판적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냥 현재 단순 이제 축하 메시지들 뿐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움직이지 않을지 몰라도 커뮤니티 정서는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네, 마무리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담담하면서 좀 약간 재미있게 이 기자분이 기사를 적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가격이 상승을 하지도 않고, 좀 나쁜 소식이 있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네, 비정상적인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슬슬 그래도 차트적으로도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건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라 그러죠? 예, 이번 달이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이렇게 봉을 마감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제가 전 영상에 이제 올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보시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올해 좀 빠르게 네, 상승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시장 위험 요소의 암호화폐 시장 붕괴 시나리오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난 28일 관리감독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한 이제 정책 수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를 중요한 시장 리스크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0일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디자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책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의 붕괴가 시장 리스크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문서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관련 정책 개정안은 북한과의 전쟁과 무역업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큰 손실 등 여러가지 시장의 리스크 중 하나로
하나로 봐야 한다고 이사회에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이사회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으로 시나리오를 계속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을 했고, 작년 미국 감독 기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는 전통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다는 입장을 바꾸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암호화폐,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인정을 하는데 암호화폐를 좀 인정 못하는 많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에서들조차 암호화폐를 슬슬 받아들이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가 기사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 전혀 세계적인 동향을 살피지 않고 계속해서 폐쇄적인 이런 정책안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그런 모습이라도 꼭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액션이라도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메인 관계자가 우지안이 새로운 블록체인 업체 합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우지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이제 돌았었는데, 중국 현지 미디어 텐 허우커지가 비트메인 관계자를 인용해 우지안이 비트메인 창업자가 이제 향후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책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매트릭스는 블록체인을 주 업무 분야로 하며 대부분이 직원이 이제 비트메인 출신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회사는 올해 2월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매트릭스는 중국 현지 법인으로 법률상 비트메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고, 대부분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우지안이 비트메인을 나온다는 이런 얘기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나와서 뭐를 하게 될지는 전혀 이렇게 없기 때문에 대충 그냥 찌라시들만 이렇게 돌고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매트릭스라는 새로운 회사를 책임질 예정이라고 하니, 우지안의 횡보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비트코인 캐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블록스트림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오픈소스 풀 업데이트를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블록스트림이 지난 1일 향후 8개월 내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오픈소스 프로젝트 C 라이트닝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새로운 기능이 소프트웨어에 탑재될 예정인 가운데 특히 플러그인 기능 도입을 통해 누구나 쉽게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시스템에 다양한 기능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개발자들은 이를 통해 C, Go, Python 등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플러그인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한편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최근 라이트닝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개발 사례가 급증하면서 7살 소년이 비트코인 지불 기반의 좀비 사냥 게임을 만드는가 하면, 한 주부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피자 주문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쯤에 이제 2019년에 가장 비트코인의 중요한 소식 중 하나가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나왔고, 많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정말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뭔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은, 현재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이런 기능을 하기는 수수료도 많이 들고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느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수수료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제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 속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냥 비용도 절감되고 속도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에 관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코틀랜드 건강센터가 비트코인 투자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캐슬 크레이그라는 이름의 건강센터가
비트코인 중독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센터는 현재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과 관련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센터 소속 토니 마리니 치료사는 우리는 암호화폐의 중독성 초기에 인식을 했다며 출렁이는 가격이 암호화폐 중독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극단적인 가격 변동은 인간의 되뇌 및 도파민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격 변동 소식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 중독 치료 프로그램 개설, 네, 전혀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가깝게는 우리나라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를 보게 되면 일단 저도 그랬었지만 정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한 5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네, 짧게는 1시간에 한 번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신종 단어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 좀비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계속 좀비 마냥 핸드폰으로 비트코인 계속 시세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예,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자다가 일어나면 눈 뜨면 바로 그냥 핸드폰 켜가지고 거래소 들어가서 올랐나 내려갔나. 네, 지금은 전혀 그러고 있지 않은데 그때는 하루하루를 그 보는 재미로 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도 보고 컴퓨터 하면서도 또 보고 친구들 만나면서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런 투자 중독 치료 프로그램 개설은 굉장히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 변호사가 법원이 리플 대상 집단 소송 철회 아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가 증권 소송 전문 변호사인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트위터를 통해 리플 집단 소송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법원이 원고 리플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집단 소송이 철회된 것이 아닌 여전히 연방 법원의 심사 중에 있음을 의미한다며 원고는 3월 30일 전까지 수정된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참 계속해서 길어지는데요. 네, 이 이제 리플 대상 이렇게 집단 소송에 관련된 또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티제로가 현재 VC와 1억 달러 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PR 전문 미디어 글로벌 뉴스 와이어에 따르게 되면 미국 STO 플랫폼, STO는 증권형 토큰입니다. 티제로가 이제 GSR 캐피탈, 마카라 캐피탈과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해당 MOU에 따르게 되면 GSR 캐피탈과 마카라 캐피탈은 향후 1억 달러 규모의 티제로 보통주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는 오는 4월로 이렇게 마무리된다며 해당 계약은 MOU 형태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은 지니지 않으며 향후 규제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상태라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